이 논문을 쓰거나 글을 쓸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연구가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이런 구절들을 많이 써. 근데 이런 구절들을 쓰는 이유가 있어. 듣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자, 일단 여기까지 끊고, 틀림없는 동사니까 여기까지를 틀림없는 주어로 봐야 돼. S1, V1.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ed를 동사라고 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동사와 동사를 연결시킬 접속사가 없으니까 이때 ed는 pp로 봐야 되고, pp의 기능은 뭐냐면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미는 거야. phrase를. 그런데 여러분들 알지? pp가 명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가 생략돼서 그렇다고.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있다가 생략이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이 부분은 생략된 비동사와 함께 분석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생략된 비동사와 함께 분석을 하게 되면 비동사 다음에 used가 pp로 붙어서 무슨 태를 만들고 수동태를 만들고 to를 준 상황에서 원형으로 들어갈 거냐, to를 준 상황에서 ing로 들어갈 거냐. 변수는 여기지. 이때부터는 문법 싸움이라기보다는 수거 싸움이야. 외운 사람은 맞출 테고 못 외운 사람은 틀릴 테고. 똑같은 be used to라도 원형으로 들어가면 어디에 이용, 똑같은 be used to라도 ing로 들어가면 어디에 익숙. 구절은 이용되는 거니 익숙한 거니? 구절은 당연히 이용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서 정답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니?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연구가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이와 같은 구절을 쓰는 이유는 듣는 사람을 설득을 하는데 뭘 설득하냐면 말을 하는 사람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다. 백업, 뒷받침하다. 뭐를 뒷받침하나? 현재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을 뭐를 가지고 뒷받침하냐면 증거를 가지고 뒷받침하는 거다. 이거를 설득시키려고 연구가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이런 구절들을 쓰는 거지. 문제는 say라는 타동사로 문장이 끝났다는 점이고, 타동사가 나왔으면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전치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say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어서 여기가 바로 목적어 역할을 수행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있을 때 쓰고 선행사가 없을 때 쓰는 건 여러분이 익히 알 텐데, 그 앞에는 꼴랑 주어와 동사가 나온 걸로 봐서 이때는 본격적으로 선행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that을 쓰지 못하고 what을 써줘야지. 그러면 백업이라는 동사 뒤에서 what부터 시작해서 saying까지를 백업이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보는 거지. 해석 다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한다. 증거를 가지고. 괜찮지, 그지? 그래서 what이 정답이야. 그러면 이런 구절들을 사용하면 과연 뒷받침이 되느냐? 뒷받침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 있냐면 그 사람이 말했던 바로 그 연구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신이 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unless 그럴 수가 있으면 그럴 수가 없으면, 그럴 수가 없으면 결국 연구가 뭔가를 보여줘 왔다라고 주장을 해봤자 그런 주장은
분명한 주장이 되니 애매한 주장이 되니 애매한 주장이 되지 분명한 주장이 안 돼. 다시 헷갈리지 마. 연구가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같은 구절을 이용하는 건 듣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것을 증거를 가지고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득을 시키려는 건데, 설득이 되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연구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가지고 주장을 해야 돼. 그런데 만일 그러지 못하면 연구가 뭔가를 보여주었다라고 백날 주장해봤자 그 주장은 다 쓸데없는 주장이 된다는 거지. 이해됐니? 그럼 봐봐. 여기까지. 듣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이라면 설득이 되니 안 되니? 설득이 안 되지.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잖아. 대조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인과관계가 아니라.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언레스 하게 되면은 쌤이 좀 전에 어떻게 번역했냐면 한다면 안 한다면 안 한다면으로 번역했지. 그러니까 unless라고 하는 것은 가정은 가정인데 긍정의 가정이 아니라 부정의 가정이야. 부정의 가정이랍시고 여기다가 낫을 붙이면 안 돼. unless에 이미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unless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if와 not으로 해체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이 정도쯤은 여러분 다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통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 세부사항이 뭘까?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 세부사항이란 이런 거야. 첫째, 연구를 누가 했느냐?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했느냐? 세 번째, 그래서 뭘 발견했는데? 네 번째, 그 분야에 있는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확증받은 연구냐?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이라. 스펠링 잘 봐. 딱 요 차이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확증. 이게 확증. 확증된. 이거는 순응하는, 따르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보자고. 앞에서 말했던 구체적 세부사항 한 4가지 정도. 첫째, 누가 연구했느냐? 연구자. 두 번째, 무슨 방법을 썼느냐? 연구 방법. 세 번째, 뭘 발견했느냐? 연구 결과. 네 번째, 동료 학자들에 의해서 확증됐느냐? 다른 연구자들에 의한 확증 여부. 이게 바로 구체적인 세부사항이고 이 구체적 세부사항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듣는 사람이 설득을 당하지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제시하지 않으면 애매한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것이 바로 문제들이야. 누구라도 이런 구절을 사용한 사람은 반드시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잘 봐.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이거는 두 가지가 만난 거야. 첫째, 해야 한다. 두 번째, 할 수 있다. 그래야 할 수 있어야 한다. 할 수 있어야 하는. 이해됐지? 해야 한다는 나왔어. should거든. 이제 우리는 빈칸에다가 할 수 있다만 써주면 되는데 can을 못 쓴다고. 이미 should라는 조동사가 나와서.
그러면 can을 바꿔줘야지. 그 이름도 유명한 be able to로. 이해됐니? 그러면 전체 문장의 주어, 전체 문장의 동사, 대답하다 뭐뭐를 타동사, 목적어가 없네? 그러니까 목적어 역할을 수행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나와야지. 얘는 관계 부사잖아.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니까 위치가 정답이지. 그렇게 해서 필자는 반드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데, 그런데 못하면 대답을 가정은 가정인데 부정이네? 그러면 정반대로 if와 not을 합쳐서 여기서는 아까처럼 unless로 고쳤을 수가 있는 거지. 대답을 못하면 결국 말의 내용은 뭐 있다 없다 아무 내용이 없는 거지. 말의 내용은 아무 내용이 없는 거야. 텅 빈. 이해됐니? empty. 내용이 비어버린다. 빈칸 넣기 나올 만해. 결국 다른 연구자가 했던 연구 결과를 인용할 땐 되게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지. 구체적이라는 말은 지문에 나왔어. specific이라고. specific. 요거는 안 나왔지. 선택지 아마 인용이란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quatation. quotation. quatation.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주장을 뭐 하려면, 인용하려면, 인용한다는 얘기는 빌려온다는 얘기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때야 된다?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게 구체적, 이거는 추상적. 이해됐지? 자, 그 다음 페이지.